북한군은 소백 산맥에서 낮은 지형인 영동 지역으로 전진하였고 다른 한쪽은 높은 지형이 없는 전라도 지역으로 빠르게 전진하였다. 원래 광주에 있던 후방 부대는 전쟁 초기에 한강 방어를 위해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후방을 지켜줄 병력이 남지 않았다. 광주 아래 나주에는 경찰들로 만들어진 나주 부대가 있었다. 나주 부대는 영광 불갑사 전투에서 북한과 전투를 벌였지만 탱크를 가진 북한군을 막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나주 부대는 전투에 밀리고 부산으로 피하기 위해 해남으로 이동을 한다. 해남 지역 경찰, 군수, 공무원들은 이미 피난을 나가고 행정 공백 상태였다. 나주 부대는 나주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00여 명의 경찰과 우익 청년들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마을에는 몸이 아프거나 피난을 가기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해남 지역은 북쪽에서 북한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이미 퍼진 상태였다. 해남 주민들은 북한군을 제대로 본 적도 없어 군복을 입고 총을 가진 모습을 보고 북한군이라 생각했다. 겁을 먹은 주민들은 북한군 만세를 외치다 총에 맞았다. 나주 부대는 마을 방송으로 주민들을 불러 모은다. 해남도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보도연맹원 숙청 작업이 있었다. 가족, 친척, 이웃들이 끌려가 많은 주민들이 처형당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에 대한 분노가 있는 주민들도 있었고 인민군이 무서운 주민들도 있었다. 나주 부대는 인민군 인척 속여 주민들을 불러 모은 후 모인 사람들에게 총을 쏜다. 정치적 기념이나 사상도 없던 주민들은 살기 위해 행동했을 뿐인데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했다. 나주 부대는 해남 지역과 완도 지역 섬마을을 돌며 인민군 행세를 하면서 주민들을 학살하고 부산으로 빠져나갔다. 8월 초 북한군은 전라도를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내려온다. 김일성은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부산까지 점령을 원했다. 유엔 총사령관인 메가더는 유엔군이 준비하고 들어오기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도록 하였다. 1950년 8월 북한군은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부산으로 가기 위해 마산을 공격한다. 더 이상 밀릴 것도 없던 국군과 미군은 분산되어 있던 병력들을 집중하면서 방어하였다. 마산 전투가 쉽지 않자 포항도 공격하기로 한다. 하지만 포항 전투도 국군과 미군이 같이 방어를 하고 학도군까지 투입되면서 포항도 어려워진다. 북한군은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화력을 모았다. 대구까지 포탄이 떨어지자 1950년 8월 18일 대구에 있던 임시 수도는 부산으로 이동한다.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만에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국군은 마산, 포항, 영천, 다부동 전투 등 계속되는 전투를 버티면서 지금의 전선을 유지한다. 북한군은 전쟁이 길어지고 사망자가 많아질수록 병력이 부족해졌다. 북한군은 남쪽의 17세에서 40세 미만까지의 남한 주민 40만에서 45만 명을 강제 징집해서 인민의용군으로 활용한다. 병력이 부족한 건 남쪽의 국군도 마찬가지였다. 남한은 17세 이상의 학도병을 모집하고도 부족해서 15세의 소년병까지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한 양쪽의 병사들은
2달 전까지 이후 뒤였다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불행한 역사가 만들어진다. 전방에서는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었지만 후방인 부산은 그렇지 않았다. 후방에 있던 고위층과 부자들은 전쟁과 상관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기술자 하루 일당이 35원 정도였다. 5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다. 고위층이나 상류층들은 상황에 따라 피난 갈 준비를 하고 부산 앞바다에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 돈 많은 고위층이나 상류층에게 전쟁은 가난한 국민들의 일이었다.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군은 약해지고 남쪽은 계속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유엔군은 한 번에 전세를 뒤집을 상륙 계획을 준비한다. 중국이나 북한도 상륙 계획을 예상하고 중국은 김일성에게 인천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준다. 유엔군은 반격을 위한 상륙 작전 계획을 세운다. 어디로 상륙할지에 대한 논의 끝에 인천으로 결정난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는 인천으로 상륙한다. 북한도 상륙작전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미 많은 병력이 소모되었고 남은 병력 대부분도 낙동강 전선에 있었다.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상황이 역전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북진 통일에 대한 생각을 실행하기로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초기에 국군의 작전 권한을 유엔 사령관에게 모두 주고 국군을 유엔군에 편입시켰다. 국군이 북진을 하다 당하는 일이 있어도 유엔군이 도와줄 거란 계산이 깔려 있었다. 보급도 막히고 버틸 힘도 없어진 북한군은 후퇴 명령이 떨어진다. 일부는 북쪽으로 돌아갔지만 많은 수가 포로로 잡히고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되기도 하였다. 남쪽에서 모집되어 북한군이 된 청년들은 남쪽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서울로 가기 위해 전투를 벌인다. 인천과 서울의 거리는 약 30km였지만 북한군은 후방 병력이 후퇴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계속 저항하고 있었다. 방금 상륙한 유엔군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지형과 환경에 익숙한 북한군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엔군이 서울을 차지하는데 13일이나 걸린다. 1950년 9월 28일 중앙청에 태극기가 걸리고 서울을 되찾는다.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에게 울먹이며 감사를 표했지만 피난 소식을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나 피난을 못 간 시민들에게 사과하라는 국회의원들의 말은 무시해버린다. 곧 피난을 못 가고 서울에 남았던 사람들은 불행한 시간이 시작된다.